오빠 그럼 나도 내 친구랑 종윤이한테 내 비키니 사진 보내도 돼? 나한테 왜 보내? 보기 싫어. 나도 조민이가 좋아하겠냐? 너 착각하지 마. 너도 이제 아줌마야. 야 너는 더 늙은 식장 탈출 넘버원 91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보배입니다. 네, 종윤이는 지금 앞에 좀 녹화가 있어가지고 네. 조금 한 10분, 15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네. 추석이 지났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술 많이 드셨어요? 네. 네. 저희 근데 우리 네. 회식 언제 하나요? 언제예요? 우리 회식 안 한 지 꽤 됐죠? 언제 할까요? 잡아주세요. 갑자기 네. 방송하다 말고요. 네, 회식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나는데. 네네. 명 MC입니다. 네,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9월 29일. 929? 네, 그때 한번 929. 갑자기 왜 귀여운 척이야? 네, 기분 좋으니까요. 노는 거 엄청 좋아해.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아, 네. 아우, 네, 완벽한 좋습니다. 날이네요. 다 다음 주네요. 네.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방송 끝나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회식 때 술 깨작깨작 먹지 맙시다. 깨작깨작 먹은 적 없지 않아요? 언니? 더 마셔야 돼요? 얘네 자꾸 늦게 와서 깨작깨작 먹게 되잖아. 나는- 그래, 좀 이따 가고 막. 난 깨작깨작 안 먹을 수 있어. 나 지금 929면 다음 날에 필드 안 잡겠습니다. 금요일에 네. 제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필드를 보통 잡거든요. 잡지 마시고 929는 안 잡을게요. 그날 930은. 우리 이거 끝나고 방송 있어요, 없어요? 종윤이는 있을 수 있어. 이스탄 없고. 저는 없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저 알겠습니다. 이날 만약에 좋아, 회식 좋아. 결정 나면 그 다음 날 어떠한 스케줄도 잡지 않겠습니다. 네. 굿. 29일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종윤이가 왔습니다. 그러면 네. 종윤이한테 마이크를 넘기고요. 저는 빠져 있겠습니다. 안녕. 저희가 이 얘기를 했어요. 뭐죠? 회식. 9월 29일 날 회식을 하자. 9월 29일. 근데 그 문선 누나가 니들하고 그 회식하면 재미없다.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 야, 얹지 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만했어, 안 했어. 그렇게 해석했죠. 얹었잖아. 니들하고 술 마시면 재미없다. 아, 그 말 없었습니다. 그 말 없었습니다. 너무 깨작깨작 마시고 아니 좀 제대로 우리 좀 마시면서 좀 깊은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한 달이 건넜을 뿐인데 눈덩이처럼 부네요. 말이란 게 원문을 이렇습니다. 듣고 싶어요. 원문. 말이란 원래 텍스트. 29일날 회식하면 술 깨작깨작 먹지 말자. 일 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네들 맨날 늦게 와서 깨작깨작 먹고 그래, 그 얘기는 그게 했어. 바로 깨작깨작 먹고 재미없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타는 뒤에 스케줄이 없다고 해서 바로 이제 먹기 시작할 거고 종윤 씨는 스케줄이 있다고 해서 스케줄에서 돌아오는 즉시 제가 굉장히 좋은 걸 또 발견을 했어요. 뭐예요? 성시경의 먹을 텐데를 보다가 먹을 텐데 신동엽 씨랑 신동엽 편이 3편이나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치. 네. 조회수가 뭐 장난 아니더라고. 거기서 두 분이 짜백이라는 걸 드시더라고요. 그 그렇게 많이 글라스로 먹죠. 뭐야? 어떻게 먹어요? 그냥 글라스로 먹는 거예요. 아니, 컵에다가 얼음을 꽉 채운 다음에 거기다가 소주를 부으면은 사실 얼음 없이 넣으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얼음을 꼭 채운 다음에 소주를 쫙 부어요. 그러면은 꽉으로 한 잔은 아니거든. 한 반 잔 정도? 반 잔 안 되게 시원하게 또 한 잔 먹는 거지. 원샷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그냥 쭉 얘기하다 또 먹고. 네. 저기 뭐야. 저 친구 있잖아요. 김간지. 네. 걔가 그렇게 먹거든요. 진짜. 걔는 이제 그렇게 먹거나 소주 반 병에 포카리 2모금 섞어서 그냥 원샷하고 먹다가 한 20분 뒤에 또 그렇게 해서 원샷해서 한 병 이런 식으로 먹어요. 옛날에 아빠들 그 글라스로 먹는 거랑 뭐가 다르죠? 아버지들도 우리 아버지 세대들도 아니야. 그거는 그 위로 가야 돼. 우리 아빠는 한국에서 그래. 일하시다가 독일 이런 데 가서 일하셔서 고생 많이 하신 다음에 와서 불순물 태내야 되는 소주 그렇게 드셔. 그리고 그 짜배기가 사실 옛날 아버님들이 그렇게 드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술은 먹고 싶어. 근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고 그리고 찔끔찔끔 먹으면 잠도 덜 안 와. 맞아. 그래서 그 글라스로 먹고 확 취한 김에 그냥 골아 떨어지려고 그렇게 드신 건데 우리가 네. 그렇게 먹을 이유는 없는데 근데 그렇게 먹잖아요. 아니, 먹으면 늦게 온 사람은 근데 늦게 온 그렇게 사람 그게 먹어야지. 먹자고. 종윤이? 네네네. 자, 네네. 술값 챙겨 먹으면 되겠네. 네. 뒤에 일정 제가 빼겠습니다. 이거 먹기 싫어서 이거 싫어가지고 우리가 짜배기 네. 먹을까봐. 아니 그리고 이번에 회식을 하면 네. 제가 뒤에 있는 일정을 빼려고 그랬어요. 진짜요? 네. 근데 요즘
그러니까 요즘도 그 늦게 오는 사람 짜배기 먹이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후레자 선배랑 비슷한 거죠. 네. 그치. 맞아요. 있는데 그 짜배기를 처음에 그게 신동엽 씨나 성시경 씨처럼 이렇게 먹으면 기분은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어. 1차 때 시작할 때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우리는 2차, 3차 때 뭔가 좀 업이 되는 느낌이잖아요. 술자리가. 근데 그렇게 먹으면 1차 때부터 확 뜨겁게 달아오를 수가 있지. 그게 더 좋아. 그리고 빨리 가자 집에. 근데 맞아. 누나 말처럼 누나 네. 말 딱 정확히 그쵸. 뭐냐면 이렇게 먹고 빨리 확 하고 재밌게 놀고 짧고 굵게 빨리 가자 하면 전혀 문제 없어.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대부분 빨리 못 가는 가. 시간 똑같아. 그러니까 7시에 도란도란 하면서 3차 가면 11시, 12시 되잖아. 그러면 재밌다. 잘 놀아야 1시, 2시에 헤어지잖아. 너무 재밌게 논 거야. 대여섯 시간 동안. 근데 야 오늘 10시 이내로 가자. 아니면 9시 이내로 가자. 1차에서 끝내. 2차에서 끝내 해가지고 짜배기로 빨리 먹고 가자. 새벽 2시에 가는 거 똑같고 이제 더 개가 돼서 하게 됩니다. 지금 누나 얘기는 개가 되자는 거 아니야? 간만에 개 한번 되자. 간만에? 언니 지난주에 지난주에 매주 한 번씩 해. 맞아. 네. 지난주 개가 좀 자주 되셨던 것 같은데. 그 개 자주 되다가 그렇게 안 먹는다고. 그 상태에서 앞머리 자르신 건가요? 네. 술 마신 거. 네. 왜냐하면 이게 비슷한 경우가 뭐냐면 이제 낮술 먹잖아요. 낮술 먹으면 이제 애매히 못 알아보거든. 그러니까 2시, 3시에 낮술 먹잖아. 그러면 6시에 가자고. 6시에 가자 하잖아. 역시 낮술이 좋아. 야, 다음날 부담 진짜 없다. 맞아. 지금 먹고 가면 근데 낮술 먹다 보면 또 12시간 마시는 업되잖아. 거예요. 그러면 새벽 2시에 가. 더 오래 마셔. 그래. 차라리 저녁에 마시고 가는 게 낫지. 더 많은 양을 더 또렷또렷하게 더 오래 마셔서 다음날 더 힘들어. 네, 그런 경우가 맞아요. 있죠. 저도 이제 뒤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겨서 그 일정은 빼고 오. 29일 좋습니다. 구이구. 좋습니다. 너무 신난다. 네. 고리 29일 확정.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그 백회 야외 방송. 네. 그거는 아마 그 진짜 100회째 하긴 어려울 것 같은 게 그때가 저희가 부산 일정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원이 형 과로 카타르 출국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그 전 회차 정도쯤에 오. 장소 섭외해서 장소는 섭외해 보라고 했습니다. 오. 99화. 네. 역시. 부산 왜 가요? 행사. 디스타라고 게임 행사가 있는데 아마 2박 3일 동안 저희 계속 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셀럽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2박 3일 동안 행사니까 술은 못 먹겠구나. 거기 맛있지 않을까요? 다들 먹죠. 행사 중에도 끝내고 먹고 이제 아침부터 행사를 하진 않거든요. 보통 그럼 좀 있다가 또 하고. 좋겠다 부산. 아까 또 다른 그 저희 주책남들 콘텐츠에서 이제 부산 풀코스를 얘기해 주셔서 이주원이 어떤 그 운영하는 부산 풀코스 내려서 남포동 가서 밥 때리고 그다음에 태종대 갔다가 민락동 가서 광안대교 보고 해운대 가서 뭐 또 보고 그다음에 뭐 까대기도 치고 이거 다 잘 코스가 있더라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코스가 18년 전 코스래. 부산은 18년 전에 갔었대요. 네. 없는 곳이 많지 않을까? 업데이트를 한번 하긴 해야 돼. 아니야. 근데 18년 전 코스 부산 많이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그래? 네. 왜냐하면 제가 말한 코스는 불변의 코스예요. 유행을 타지 않는 코스. 네. 단지 그거 하나는 있어요. 아직도 까대기가 있을까? 아직도 까대기. 광안리에서 헌팅을 할까? 까대기 있대요. 몇 달 전에 부산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까대기 할 나이가 아니라서 그치. 현장을 보지 못했으나 뭐 물어볼까? 부산 친구. 바닷가에 많은 지금 이 젊은 연령대는 남녀들이 모르지 않을까요? 이 연령대는 까대기 까대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거 아니야. 우리 젊은 연령대는 친구들이 없겠지. 하지. 한번 제가 현지 친구 로컬? 로컬 친구. 로컬. 네. 어린애들은 하죠. 부산에서 이제 용접하는 하겠지. 친구인데, 네. 이 친구도 알려나? 근데 그 광안리에서 봤으려나 모르겠네. 전화 피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안 봤네요. 젊은 남녀가 뭐 헌팅 안 하면 그럼. 뭐 하겠어요. 그럼. 네, 그래 바닷가에서. 근데 참 이거 그 부산 친구 산책하나 바닷가에서. 부산 친구이긴 한데 까대기야지. 42살 먹고 야 요즘도 까대기 있지나 물어보는 게 물어보면 하모. 내가 나왔다. 나 이거 뭔 생각인데. 나오겠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9월 29일 회식 확정. 그 다음에 99회 방송 정도에 저희 야외 놓고 100회 거를 그냥 땡겨 생각한다 하시죠. 예. 네, 그리고 좋습니다. 99 느낌도 좋으니까. 아, 99. 99. 그때 뭐 원하는 어떤 그 컨셉 있나요?
장소 캠프파이어 같은 캠프파이어로 갈까요? 와. 그럼요. 그러면 그 미리 잡아야 돼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미리 섭외해 놓으라고 그랬어. 그럼 한 11월 되나? 11월이에요. 어. 네, 11월 두 번째 주인가 그럴 거예요. 셋째 주가 이제 저희가 넘어가야 되는 타임이라. 근데 종윤이가 여기 뭐 시장 탈출 광고도 잘 들어오고 하니까 여기 신경 많이 쓰네. 얘가 여러 콘텐츠를 하는데 이렇게 신경 쓰는 콘텐츠 별로 없거든요. 저기요. 네. 당신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건 알죠? 어디요? 식장 탈출이요. 나도 여기가 제일 재밌어. 네. 이 틈을 빌어서 잠깐 네. 광고주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또 저희가 좀 열심히 합니까? 그래, 엄청 열심히 네, 하잖아. 광고주분들 좀 더 여유가 되신 광고주분들 저희 다른 콘텐츠도 많거든요. 거기에 조금만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저희가 또 풍성하게 또 광고 어떤 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코너는 해외로 가는군요. 야, 왔다. 야 요즘 그 광안리에서 요즘도 까대기 치나? 광안리 말고 해운대. 왜 광안리는 아닌데? 광안리는 우리 때는 가닥이 쳤잖아. 지금 그 광안리가 이제 강한대교가 들어오면서 이게 가족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어. 이제 가족들이 오고 우리 때처럼 그 고등학교 때 그 양아치 때처럼 이제 지금 해운대로 가지. 야 해운대 요즘도 그 클럽 있나 거기에? 물론 해운대가 뭐 늘 살아있지. 살아있네. 살아있나? 알았다. 니 그 언제 까대기 치고 안 쳤노? 니랑 같이 칠 때가 마지막이야. 그 니가 가지. 자. 그래 알았다. 그래. 고맙다. 아이고, 그때가 좋았다. 웃겨. 왠지 나이가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았어. 요즘은 해운대. 애들이랑 갈 때 그러면은 광안리를 가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쵸? 광안리 괜찮아요. 분위기 좋고 광안대교. 그 예전 기억만 있어가지고. 예전에 굳이 어땠는데? 거기 이렇게 다 노상에서 사람들이 술 먹고 막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근데 어디든지 바닷가는 그렇긴 하지. 그런가? 안 그런 근데 바닷가 있나? 광안리는 아마 뭔가 이렇게 헌팅하는 분위기잖아. 옛날에는 근데 그랬어. 카페 거리 같은 것도 이제 돼 있고. 나 그런 데 안 가봤어. 어. 난 부산 자체를 백스코 1하로밖에 안 가봐서 놀러를 한 번도 안 가봤어. 밤에 가야 돼 바닷가는. 밤에 밤에 밤바다. 가면 좀 좋아. 진짜.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소백지향 홍삼엔 아르기닌입니다. 네. 몸에 좋은 홍삼하고 그리고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는 아르기닌을 요 한 포 하나로 같이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제가 술을 그렇게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장이 되게 좋지 않아요. 많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반전. 반대로 보통 얘기하지 않나요? 술을 많이 먹어서 먹음에도 위장이 안 불구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가? 술을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장이 괜찮아요라고 그런 얘기하죠. 거요? 네. 저는 이런 의미였어요. 사람들이 제가 술 먹는 거 보고 엄청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조금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타입이라. 되게 그래서 많이 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많이 소화 안 먹는 게 되는 거를 이제 술 기운에 잊으려고 더 때려 붓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마취. 운동 전에도 음. 뭘 부담스럽게 먹잖아. 물 같은 것도 음료 같은 것도 부담스럽게 먹으면 운동 잘 못 하거든요. 그치. 올라와요? 올라와요. 출렁출렁 돼요, 배에서.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요. 딱 한 포 먹으면은 진짜 부담도 없이 딱. 맞아, 그러면서 맞아. 기력은 쫙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 전후로 드시면 진짜 좋고요. 아니면 공부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막 이제 기력이 좀 떨어진 나이다. 그래서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시는 분들 잡수어요. 챙겨 드시면 진짜 좋습니다. 네. 맛이 굉장히 달달하기 때문에 복숭아 맛? 거부감 없이 섭취가 가능하고요. 위생적으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들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배송 메시지에 식장 탈출 적어주시면 추가품을 증정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명절 연휴 때 술깨 몇 포 드셨나요? 전 이번 명절 때 술 많이 먹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네. 뭐 할 일이 많았나? 일도 계속 있었고, 네. 어디 가지도 않았고. 박지훈 씨는 그 일하는 와중에 술을 많이 먹었던데요. 종윤이는 네. 그 집에서 가족끼리 이제 명절 때 이렇게 술 마시고 하는 그 문화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가 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 본인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명절 때 명절 음식 깔아놓고 술 먹는 거? 술안주로 먹는 거. 혼술도 의외다. 하루 했더라고요. 종윤이가 네.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이 했잖아요, 수해복구. 혼자 안 참여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거기 가서 하는구나. 나한테는 얘기 안 하는데.
네. 오빠 때문에 술 먹은 거 아니에요? 아, 나 때문에 술 먹었나? 그래서 그런가 본데. 네. 하면서 아까 말 못하지. 숙취 해소제 아마 뭐 잘 안 믿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먹어보니까 그게 그거다 이러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그런 분들은 꼭 술겜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실히 그러니까 먹지 않은 날하고 먹은 날 다르잖아요. 네. 완전 그래서 다르죠. 그런 효과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요거 기본적으로는 음주 후에 한 포, 그리고 술 마신 다음 날 한 포 이렇게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진짜 개 때려 마셨다 이런 날은 중간중간에 박정희 씨처럼 드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네. 술게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스타TV의 파트너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 샌드비입니다. 네, 다양한 제품이 있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아직도 식장 탈출을 들으시면서 샌드비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한 번만 좀 들어가 주세요. 지금 검색창에. right now. 검색창에 샌드비 네. 치는 게 뭐 어렵나요? 지금 안 살 거라도 한번 일단 들어가서 보세요. 네.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맞다 샌드비 생각날 거예요. 얘들 뭔데 맨날 샌드비 얘기해?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 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정말 다양한 게 있구나. 네. 그리고 정말 편리하게 선물을 보낼 수 있구나라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와, 상품권 할인한다. 아, 벌써 들어가 몇 보셨군요. 퍼센트나요? 지금 네. 보니까 딴 데는 상품권 제 가격으로 사야 되거든요. 개인인 사용에도 너무 좋고요. 기업이나 단체에서 활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플랫폼입니다. 최고의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 샌드비입니다. 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서거를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찰스가 굉장히 늦은 나이에 드디어. 드디어.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자리에 정말. 올랐습니다. 근데 이 찰스 구가 이 사람이랑 카밀라 왕비랑 상강 커플이라는 거를 저는 사실 이런 쪽에 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네, 그냥 예전에 이 다이애나가 인기가 많았던 거 어릴 때도 기억을 해요. 그리고 약간 전 세계 여성들의 뮤즈 같은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쓰는 어떤 백, 네. 화장품, 옷 이런 것들이 다 유행하고 그랬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잘 기억이 디테일한 건 기억이 안 나지만 다이애나가 사망했을 때 어마어마한 속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랬던 것도 얼추 기억이 납니다. 맞아. 네. 어쨌거나 근데 이거 원래 이 사람들이 상간 커플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나요? 누나 아니요, 몰랐다 그래. 몰랐어요. 알고 있었나요? 이거 뉴스에도 기사로 이렇게 봐서. 뭐 디테일한 이들의 이야기는 잘 디테일은 모르고. 모르고. 그러면 디테일한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는 대본을 토대로 오늘 접해보겠습니다. 1971년에 이 카밀라가 찰스를 소개로 만났대요. 일단 찰스 3세는 1948년생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광복한 다음에 이제 3년 뒤에 태어난 분. 그다음에 이 카밀라 로즈마리 파커 보울스는 연상입니다. 47년생. 네. 귀족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어쨌든 남작의 외손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발전해서 연인이 됐다가 서로 가족들한테도 소개를 하고 그랬대요. 카밀라가 찰스 왕세자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증조 할머니가 당신 고조 할아버지의 정부였던 거 알아요? 어머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다가 73년도 이제 찰스가 입대하면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카밀라는 고무신 상태에서 기다리지 않고 앤드류 파커 보울스랑 결혼을 했고요. 앤드류 파커 보울스는 이 기병대 장교였다고 하고 카밀라랑 결혼했을 때는 소령이었다고. 그다음에 찰스 왕세자의 여동생인 앤 공주의 첫 남자친구도 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엉망이네요. 아니 근데 여기는 첫 남편이 아니라 첫 남자친구니까 그렇죠.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요? 근데 여동생의 남자친구였던 애랑 내 와이프 이게 좀 복잡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보통 만약에 가족끼리나 이렇게 만났으면 그치? 약간 좀 이상한. 예. 왜 그런 거 있잖아. 거의 주작이라고 봅니다만 상견례 자리에서 형수를 봤는데 저랑 원나잇 했던 여자예요. 이런 거 글 올라오는 경우 있어요. 어떡하죠? 네. 막 이런 거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래. 그치? 나는 근데 그 얘기들을 보면서 그건 주작이라고 보지만 아주 없을 얘기도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치, 어떻게 세상이 뭐 좁아. 인생이 그럼. 어떨지 모르니까. 세상이 진짜 좁은 게 당연히 누구라고 밝힐 수 없지만 제가 그 삐처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아니, 그러면 누구랑
누구라고 밝힐 수 없으면 보통 자기 얘기던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거든요. 네네. 전 제 얘기는 저라고 밝힙니다. 네, 일을 하다가 알게 된, 그러니까 이 일을 같이 한 그냥 선배 기자 정도로 할게요. 선배 기자, 일을 같이 하게 된 선배 기자가 예전에 나이트에서 부킹으로 만났던 여자가 그 선배 기자가 있던 회사에 아나운서로 들어온 일이 있었어요. 아. 북에서 놀았던 여자애가 그렇죠. 입사를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분명 처음 보는 사이여야 되는데 둘이 동공지진 약간 일어나고 막. 서로 이런 기억은 거. 했나 보다. 아, 당연히 알죠. 둘이 진하게 놀았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서로 간에 임팩트가 있었나 보네.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기억에서 날아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적이 내가 라면. 봤을 때 그 나이트에서 부킹을 했다. 근데 기억을 할 정도다. 음. 그러면 적어도 네. 섹스. 아이 섹스까지 아닐 수 있어. 예. 적어도 나와서 2차를 했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나와서 뭐 한 잔을 더 최소 한다. 발견돼서 얼굴이 그렇지. 얼음이 이만큼이 네. 그렇지. 돼야. 왜냐하면 그 잠깐 있어가지고 뭐 부킹 몇 번 했을 때,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알았냐 들었더니 엄청 기억에 남는 친구였다라고. 오호. 되게 좀 의미심장하다. 임팩트 그래. 복장이라든지 아니야. 임팩트 있는 어떤 그 행위를 행동거지. 했겠죠. 행위죠. 네. 행위인데 행위 중에 어떤 것들이 임팩트가 있었겠지. 서로 간에. 아무튼 근데 동공지진이 둘이 서로 잃었던 거는 어쨌든 서로 무슨 일하는지 속였던 거야. 서로 속이고 서로 만날 일 없는 사람이라고 서로 생각했는데 너무 의외의 장소에서 둘이 딱 그렇지. 만난 거지. 그래서 동공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봐. 네. 그렇지. 좁아. 이런 인연 부럽네요. 그런 식으로 만나본 적 있나요, 누구? 누군가를 갑자기 헉! 이런 여기서 너가 왜?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뭔가 이제 기억에 날 만큼의 상황까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팩트를 못 남겼군요. 저는 무지하게 바랬으나. 아하. 네,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아마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죠. 네. 저는 약간 이런 적 있었는데 부킹을 딱 들어가서 한 3마디 나눴나 이랬는데 갑자기 상대방 남자분이 너 동생 아니야? 헐. 우리 오빠 친구였어. 대박. 동네 나이트였어요? 아니, 그래도 이제 뭐 유명한 나이트면은 모를 수가 있지. 와. 나는 몰랐는데 그분이 바로 알아보고. 근데 그때 느낌 어때요? 너무 웃기죠. 웃겨요? 되게 웃겼어. 그냥. 웃겼어. 너무 웃겨서 이제 인사하고 그냥 나갔는데. 엄청 나갔지 어떻게 그럼. 일찍 알아보길 다행이지.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딱 인사하자마자 그분은 생각했대. 너무 닮았다고 생각했대. 근데 한 3마디 정도 했는데 너 혹시 효성이 동생 아니야? 누구세요? 이런 적 없군요. 뭐 이런 경우 전혀 없나요? 비스무리한 상황이라도. 이성 친구였던 애는 아니고 그냥 남편 사촌 동갑인 여자 네. 그 사촌이죠?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는데 옛날 남자친구 친구인 거야. 너 옛날 남자친구의 친구가 저쪽. 결혼했어요. 그거는 뭐 이상한 일은 아니네. 근데 완전 거기는 인천이고 저는 의정부인데 또 거기도 그렇게 만나가지고. 원래 또 그건 맞나? 네, 1호선이라서 어느 정도 같은 감이 있어. 네. 1호선 타고 달리다 보면. 그래. 그 외곽으로 도는 데는 비슷해. 그렇지. 돌고 돌면 맞아. 인천 나오고 의정부 나오고. 야, 인천 의정부 비슷한 절. 그럼 멀어서 그렇지. 느낌 비슷해. 역 가보면. 나 부킹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정말 뜨문뜨문 와 너무 내가 내 스스로를 후회하는 그 상황이 있어요. 부킹 아직도 기억나. 저기 이태원 어디 호텔 밑에 있었던 나이트였는데 혹시 보보스. 해밀턴 호텔에 나이트가 있어요? 클럽이요. 해밀턴 호텔은 클럽. 나이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태원은 보보스. 무슨 인터 뭐 쪽으로 시작하는 호텔이었나? 아니 같은 아무튼 네 있었는데 부킹이 왔어. 진짜 너무 예쁜 거야. 그러니까 막 연예인처럼 예쁘다는 게 아니고 너무 예쁘고 아직도 그 찰랑찰랑한 귀걸이가 생각나요. 네. 뭐 큰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약간 좀 줄로 된 거. 드로그로 된 거. 그래서 동그란 뭐 달려있는 약간 그런 귀걸이에 딱 앉았더라고. 화장도 되게 귀엽게 잘했어. 형 스타일이었네. 완전 너무. 되게 자세히. 그거 언제 2대2야? 3대3이야? 3대3이었던 거야. 3대3. 근데 걔가 또 들어서 내 옆에 딱 앉는 거야. 얘기했는데도 되게 친절하게 막 얘기를 해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짝을 찾나? 진짜 순간적으로 확 그렇게 된 거야. 정말, 너무 예쁘다. 꽃뱀이었어? 들어봐요.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뻤거든? 근데,
트랜스젠더였어? 아니야. 근데 말을 하는데 좀 이상한 거야. 말이 이제 좀 말이 잘 됐을 거 아니야. 내가 또 얼마나 진지하게 얘기를 했겠어. 뭔가를 이제 이게 단지 이거는 그 오늘 밤만을 위함이 아니고 미래까지 설계를 가자. 짝을 찾았다. 그렇대. 이거다. 라고 생각했으니까.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고 되게 매너 있게 하면서 이제 술 한잔 하고 있는데 한 5분, 10분 지났나? 근데 뭐 얘기하는데 뜨문뜨문 북한 사투리가 들리는 거야. 새터민인가? 그런가 보다. 북한 사투리가 들리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거기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거든. 근데 거기서 너 북에서 왔니? 왜? 대놓고 물어봤어? 아니 근데 그거 물어보면 이상하진 않잖아. 그게 이상하지 않잖아. 기분 나빴나? 아니 근데 지금까지 좀 조심스럽게 왔으면 그래도 좀 그 질문 좀 뒤로 밀어보지. 근데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한 거지. 아예. 아니면 형이 절대 그래도 북에서 왔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 아니 북에서 나는 왔다고 그 생각했어? 순간 북한에서 왔나? 그리고 그 순간 어떤 느낌이면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도 이렇게 노는구나라는 거 나 처음 봤잖아. 나도 순간 신기한 거야. 왜냐하면 그때는 야 20년 전에 그 남남북녀를 찍었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뭐 요즘이야 뭐 무슨 북한 사투리 쓰면 조선족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무슨 사투리 썼을 때 조선족인가 이렇게까지 안 나올 때였어. 그래 그때는 뭐 김용이나 전철호 이런 사람들이었지. 그게 안 나올 때였거든. 근데 너무 모르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북한에서 왔으면 좀 외롭겠구나. 내가 잘해볼 수 있겠다. 내가 이걸 알아봐줘서 얘가 혹시 말 못하는 걸 내가 먼저 꺼내야지. 왜냐하면 자기가 몰라 그 사람이 북한에서 왔다는 거를 창피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으나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내가 먼저 알아봐주면 이 자리가 더 훨씬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나 봐. 근데 뭐 어떻게 그래서 근데 반응해요? 혹시 북에서 왔니? 그렇게 알았지. 똑같이 얘기했는데 북한에서 왔어? 내가 북한에서 왔어. 북에서 왔니? 이렇게는 안 했고. 그러면 조롱이거든. 그렇지. 날래 나가라. 갓난 새끼 무섭구만. 이러면서 이제 북한에서 왔어? 그런데 진짜 그 말 듣자마자 1초도 안 돼서 나가는 거야. 왜 그러지? 나 그럴 수도 있다고 봐. 벌떡 일어나서. 근데 너무 순식간에 나가서. 잡을 새도 없었겠네? 잡을 수가 없었어. 뛰어나가야지. 나 보면서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갔으면 타임이라도 있는데 그냥 나갔어. 북한에서 왔니? 라고 하자마자 바로 확 하고 나간 거야. 그래서 그 정도면은 그 정도면 간첩이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근데 들켜가지고. 너무 황당해서 이보라우! 거기 그 사람을 또 찾고 싶은데 찾을 용기는 또 없고 혼자 아니 근데 내가 되게 북한에서 왔니라는 말이 그렇게 이상해? 지금?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간첩일 수 있어 진짜로. 정체가 탄로나면 안 되니까. 근데 간첩이 왜 이렇게 허술해? 북한 사투리 존나 쓰고. 술 마셨으니까. 그러네. 술 마셨으니까 나오지. 자기도 이제 취기에 재밌게 놀다 보니까 문득문득 나는지 몰라. 근데 와 후유증이 되게 예뻤구나.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 말한 것도 아닌데 내가 자책하게 되는 거야. 왜 얘기했을까? 왜 북한에서 왔냐? 근데 내가 걔가 싫어할지 안 싫어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그치. 단지 그 순수한 그 궁금증 내지는 내가 먼저 말을 꺼냄으로써 뭔가 좀 분위기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자 하는 약간 그런 의도도 몇 년도야? 있었는데 그때가 내가 20대 28? 그러면 한 15년 이렇게 보면 28. 진짜로 간첩이었을 수도 있어. 그럼 너무 없었는데. 그렇지. 아까 술 마시고 노는데.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생각나. 그 귀걸이가.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였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네요. 야, 뭐 하다 여기까지 왔죠. 그때 잘 됐으면 북한 형수. 형 월북했겠는데? 넘어갔지 그러면. 그렇습니다. 컨텐츠로 썼겠지. 그지? 네. 남한에서 하는 북한 방송. 아니 그러다 형 언제 뒤도 모르게 끌려간다. 조심해. 네, 북스타 TV. 인스타 TV 말고. 괜찮은데. 네. 북별. 이렇게 된 거 북으로 간다. 북별 방송. 네. 초이 피떡, 착한 탄수화물, 건강한 다이어트 도우미 초이 피떡입니다. 피트니스 모델과 식품 공학 박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이고요. 장 건강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도 함유되어 있고요. 네. 요게 보시면은 약간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런 약간 네. 말랑말랑하면서도 네. 쫀득쫀득한 식감인데 역시 네. 그 아나운서라 표현이 다르군요. 이렇게 흔들길래 난 덜렁덜렁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제 야 먹기 싫죠? 오빠가 원하니까 아니야 하잖아. 네네네 근데 정말 말랑말랑. 진짜 여러분 맛은 말이죠. 음. 맛 자체도 중요하지만 생각해봐봐요. 해삼, 개불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왜 먹습니까? 식감 때문에 먹는 거예요. 쫄깃한 약간 그런 느낌. 곱창, 오징어, 곱창. 한치, 곱창. 아, 식감이 너무 맛있어요. 네. 쫀득쫀득해요. 야식 대용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신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먹어도 든든, 2개 먹으면 충분. 제가 2개 먹거든요, 여러분. 초이 피떡입니다. (100% 산양 산삼 추출액 산삼 순백입니다. 아, 네. 네. 정말 깔끔하네요. 네. 이 발음이 네. 100% 산양산삼 추출액 산삼 순백입니다. 저러는데? 잘하지? 나쁘지 않았죠? 많이 발음 좋았어요. 나쁘죠? 네. 우리는 지금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 건가 발음 교정 계속 이스타 발음에 유의하면서 광고를. 많이 좋아졌어.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 이스타가 발음을 잘하냐 못하냐 그걸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집중해서 듣잖아요. 이 광고 제품을 귀 기울여서 듣는다는 얘기야. 산산순백. 꽂히잖아요. 네, 산산순백. 지금 잘못했죠? 네? 알고 있죠? 네, 트릭이었습니다. 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요게 이제 지리산에서 자란 7년근 산양산삼. 한 병당 거의 한 뿌리가 오롯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한 거거든요. 산삼 중에서도 최고로 인정되는 지리산 함양 지역에서 자라는 산삼을 사용했고요. 몸에 좋은 이 산삼이 거의 이제 한 병에 한 뿌리 들어갔다고 보면 되시는데 가격으로 치면 정말 약간 뭐 커피 한 잔 값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먹는 거니까 매일 한 병씩 꾸준히 먹으면 진짜 몸이 좋습니다. 네. 산삼순백 검색 또는 1666-1080으로 문의 바랍니다. 네, 엔젯 허니 마누카 꿀입니다. 최근 홈쇼핑에 론칭이 됐는데 품절이 됐대요. 그럴 수밖에 네. 없어. 마누카 꿀 진짜 인기 많고 몸에 맛있어. 저희 그 회사에 들어온 광고 제품들 최대한 써보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 일어나자마자 당이 되게 많이 땡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막 과자 먹을 때도 있고 초콜릿 먹을 때도 있는데 오늘 회사에서 새벽 중계 끝나고 일어나자마자 책상 위에서 이걸 딱 먹었어요. 와. 딱 먹고 나서 영상 딱 찍었는데 너무 좋아. 확 왔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으면서 보통 잠이 깨는데 찍기도 전에 깬 상태에서 텐션이 좀 막 오르더라고. 지금도 먹으면 안 돼요? 영상이 잘 나왔어요. 지금 텐션이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 오늘 지금 무슨 설탕을 얼마나 지금 몸에 때려박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또 한 푼 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 네. 오자마자 이거 2개 뜯어 먹었어요. 아, 2개 먹어도 돼요? 오는데 되죠. 너무 당 이거 떨어져서? 먹고 싶은 거야. 오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나 가자마자 오늘 마누카 꿀 먹어야지 이러면서 왔는데 하나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나 더 하나 더? 먹었죠. 이 마누카 꿀이 뉴질랜드 국책 사업으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정부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싸게 아무 데서나 살 수 없고요. 진짜 품질 좋은 마누카 꿀 구입해서 드셔야 되는데 요 엔젯 허니 마누카 꿀로 선택하시면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된다. 네. 달달하게 보내세요, 여러분. 자, 어쨌거나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결혼이 안 됐죠. 카밀라 이 여자의 신분도 찰스랑 결혼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왕세자비 자리에 처녀를 받았대요, 완전히. 근데 그것도 아니고 남자들 교제의 어떤 그 이력도 있고 그래서 안 됐다고 합니다. 카밀라는 이제 결혼을 하니까 찰스랑 그냥 친구로 지냈는데 1979년에 폭탄 사고 때문에 이 찰스가 의지했었던 루이 마운트배튼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 찰스가 이제 황망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카밀라한테 좀 의존을 많이 했나 봐요. 결혼을 한 여자한테 의존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카밀라는 앤드루 사이에서 아들, 딸 낳으면서도 불륜 행각을 계속 펼쳤다고 합니다. 이제 이때 다이애나가 나오죠. 다이애나 스펜서가 찰스랑 81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다이애나 스펜서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신데렐라 같은 스토리를 쓴 사람이었으니까 최종 학력도 비교적 낮고 유치원 교사 아르바이트 이런 것 때문에 국내에서는 서민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백작 가문의 딸로 굉장히 귀족이었대요.
자, 결혼 직전까지 이 다이애나가 찰스가 나를 전혀 이렇게 좀 보지도 않고 딴 여자 만나는 거 이런 거 보고서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망설였다고 하고 약간 재벌가 결혼 그런 느낌이네요. 뭐 그런가 그쵸? 봐. 그다음에 뭐 카밀라랑 찰스랑 불륜하고 있었던 편지, 선물 이런 것도 다 받나 봐요. 그러나 약혼도 발표가 된 상태였고 왕실에서 파혼을 한다 이런 거는 상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결혼을 밀고 나가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공개적으로 완전히 이 불륜이 쭉 이어졌는데 1992년 다이애나 자서전이 발간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93년에는 찰스랑 카밀라의 대화를 폭로한 테이프도 언론에 나왔다고 하고요. 찰스랑 다이애나 부부는 이미 진작부터 사실상 부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92년부터는 별거를 했고 96년 다이애나가 BBC 방송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찰스랑 카밀라 불륜 사실을 직접 얘기도 했고 이혼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지만 엘리자베스 2세도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이혼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적인 정서가 당연히 카밀라가 좋지가 않았겠죠. 네. 이게 진짜인가 봐요. 길 가다가 아줌마들한테 붙잡혀서 머리채도 잡히고 그랬대. 그리고 이혼한 다음에 1년 뒤에 다이애나가 프랑스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죠. 급작스럽게 정말 사랑을 하고 사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제 이 불륜 커플한테 이목이 집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카밀라는 이혼하고 그러면 뭐 이혼하면 이제 불륜이 아니게 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뭐 쭉 뭐 카밀라랑 찰스랑 이렇게 있다가 결국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이 불륜이 그러니까 카밀라도 이혼하고 찰스도 다이애나랑 이혼하고 그 전에 이혼하고 또 사망도 했고 어쨌든 둘 다 이제 돌싱이 되면서 그죠. 둘이 만나는 게 별 문제는 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사실 시선을 곱게 보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랑 그 유럽이랑 또 미국이랑도 다 분위기가 달라서 유럽 중에서도 또 프랑스는 좀 다른 것 같고 이들이 실제로 어떤 시선을 받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네.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다? 이거는 난리 났죠. 거의 매장되죠. 한국에서 살기도 쉽지 않았을 이민 거예요. 가야죠, 이민.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격하니까. 근데 물론 불륜은 잘못된 거긴 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진정한 트루러브 사랑이야.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말 사랑한 기간이 길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 2005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리얼 러브야. 57살? 그래? 57살에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처음부터 어쩌면 결혼하고 싶었을 텐데 어떤 상황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사실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서로의 어떤 뭐 신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더 애틋해지는 거야 그러면 서로? 아니 그리고 이제 놓아야 되는데 원래는 이들이 커플이 되었어야 되는 그렇죠. 원래는 뭐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보는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은 처음에 안 만나고 예를 들어서 찰스 왕세자가 다이애나랑 결혼하고 카밀라도 이미 그 전에 결혼했고 앤드류와 그 상태에서 만났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미 어릴 때 둘 다 미혼일 때 사랑했었잖아요. 근데 결혼을 둘이 못한 거잖아.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뭐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약간 정상첨작을 해줄 만하다. 조금은. 그 이거 형이 안 나온 날 주최남들에서 한 얘기였었는데 손소 변호사가 찰스가 너무 부럽다는 거야. 왜? 자기는 그 왕자로 태어나고 싶대. 그러니까 이 왕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너무 부럽대요. 왜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고 살면서 사실 경제적으로도 영국 왕가는 엄청나게 돈이 많은 데니까. 근데 여기에 너무 대해 자유가 없잖아. 맞아. 그래서 이제 나는 얘기했거든.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난 그런 거 말고 그 재벌집 태어나서 그 만약에 삼형제야. 내가 장남이야. 그럼 동생들한테도 물려주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동생들 다 죽이고 나 혼자 먹겠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 그런 거 나 전문이다. 근데 이런 얘기 했을 때 주원현 나는 그런 거 싫다. 형은 약간 그거 있잖아요. 피가 살짝 튄 잘 이름 모르는 재벌 3세.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계열사 정도? 그런 얘기. 그래서 그냥 뭐 대단히 재벌은 아니지만 먹고 살고 약간의 사치 부리는 게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러려면은 뭐 3세 느낌 아니고 약간
재벌집이 아들인데 반가여야 돼. 그래 서자 이런 느낌. 서자들 튀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네. 보통 그런 애들이 좀 많이 삐뚤어져 있잖아요. 루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게 난 많지. 그러지 않을 거야. 아, 그래? 반듯할 거야? 나는 아주 그러니까 아주 그 조용하게. 형? 형 마약할걸? 그러니까 조용하게. 조용하게 이게 수리남 같은 거. 딱큰거 사서. 수리남 같은 데서 이제 마약 재배하고 대마 재배하면서 그냥 내 거. 그래. 나만 먹을 거. 어디 팔지 말고. 그래서 소소하게. 네. 그 이제 이걸 약간 바꿔서 아, 웃겨. 세 분한테 재벌집 딸이 좋은가요? 주목을 받는 혹은 이런 나라의 공주가 좋은가요? 둘 다 너무 주목받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둘 다 너무 주목받아. 주목받지. 근데 꼭 재벌집 딸 아들 우리가 모르는 재벌집 딸 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있어. 근데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면 사실 다 알고 50대도 거의 대부분 알아. 근데 그 밑으로 가면 사람들이 이제 모르기 시작하지. 그런데 근데 알자란 말이야. 돈도 많고. 그렇지. 예. 그러면은 재벌집이 낫지. 왜냐면 재벌이 이거는 전 세계가 그래. 다 그렇지. 주목하고 그렇지. 있잖아. 10대 재벌 딸이야. 좋겠다. 아, 좋아. 좋을 것 같은데? 아 진짜요? 괜찮지 않아? 아, 잘할 수 저는 있을 것 와, 나 그럼 진짜 칼 한번 세게 휘두를 것 같은데. 다 조지고 주식 같은 것도 싹 다 하고 그러지 뭐해. 전체 결산 내가 다 그래, 먹는다. 그래서 뭐해? 그렇게 돈 많아서 뭐해. 재밌잖아. 인생 한번 태어나서 그렇게 조심해요. 살아봐야 되는 거지. 뒤에서 칼 꽂을 수 있어. 그 정도의 돈도 없어요. 야, 그 정도나 되면. 아니야. 그 정도라도 아직은 되면. 살아야 되니까 이 주문을 주는 거야, 옆에. 네. 조심하세요. 아 그런 삶은 문성공주? 문성광듀. 광규님. 공주. 아, 너무 그런 진짜 삶은 숨 진짜 막혀. 생각만 해도 피곤하고 저도 만약에 막 굳이 그런 쪽의 삶이라면은 이런 느낌. 뭔가 그 집안 사람은 아닌데 약간 뭐 뭐라 해야 돼. 정부의 딸 뭐 이런 느낌. 뭐 챙겨주긴 정부의 해야 딸. 돼. 그렇지. 보통 뭐 하나 챙겨줘. 해야 되잖아. 그래서 네, 아빠, 이 뭐야, 뭐 계열사 싸움이나 이 재벌의 어떤 사업을 물려받는 데서 아예 제외돼 있는데. 그렇지. 하지만 아빠가 몰래 경제적으로 해줘. 되게 많이 해줘. 뭐 이런 거. 뭐 문선아 저기 남양주에 갤러리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거기 있어라. 거기서 너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 나 완전 땡큐. 대신에 어디 인터뷰 같은 거 와도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거. 절대. 뭐하러 합니까? 안 하지. 너무 좋다, 뭐 웬일이야. 나도. 그러면 너무 좋겠다.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넌 뭐가 좋나요? 저는 그 정도 스케일은 원하지 않습니다. 공주? 아니 그냥 있잖아. 보배 공주. 재래시장에서 억대 연봉 나오는 그런 전집 딸내미 이런 거. 용강동 전집 청학동네 둘째 딸 이런 거. 점만 그건 붙여도 되게 나쁘지 않네. 행복한. 그거지. 보배 같은 경우에 그러면 되지. 이제 그런 집안에서 있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바로 이제 팔고 이제 무슨 전이냐. 그러면 팔고 이제 그 목돈 가지고 자기가 평생 살면 되지. 그런 거 있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 상품 팔고 상표 팔고 네. 뭐 그것도 괜찮죠. 보통 근데 그렇게 팔고 하는 경우에 돈 금방 들어먹고 보통 그렇죠. 고생하는 경우가 많지. 그리고 형제들끼리 전쟁 나고. 그래. 그렇죠. 그거 내가 이제 전문이라고. 다 이긴다. 다 죽일 수 다. 있어. 싹 다 죽이는 거야. 다. 어디 얘는 뭐 정신병원 가도 걔는 해외로 보내. 무슨 이방원이냐? 잡으려면 끝을 봐야 돼. 애매하게 이렇게 남겨주고 그러면 무조건 다시 역습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저는 이제 박종인 아들로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탁탁탁 해주면 이제 밑에가 편하거든요. 그렇지. 다음 세대가 편해요. 그 보통 네. 이방원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태평성대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아들한테 온전히 물려줄 수 있거든. 근데 제일 좋죠. 이 봐봐라. 이런 아빠들은 또 아들이 너무 자기 성에 안 차잖아? 그럼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그러면 잡는다? 양자 드려야지. 박종인 아들인데 내가 완벽하게 이거다. 박종인이 이렇게 한다. 근데 박종인 아들이야. 한 세 번째, 네 번째 아들. 그 첫째 이게 안 형이, 맞네. 첫째 형이나 둘째 형이 너무 똑똑해. 그래서 얘면 다 된다. 이거 하고 이제 첫째 형과 둘째 형이 인성이 너무 좋아. 괜찮아. 야, 그래도 막내 주원이 있는데 얘가 애는 착하다. 얘 이것만 떼주자. 그래. 근데 그것도 너무 이제 커. 큰 돈이야. 그럼 딱 적당하지.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의무는 그거 없고 그걸 가지고 권리만 수리남으로 가는 사는 거지. 그런 그치, 자리. 수리남에 가서 거기 정착을 하면 돼. 네. 술이라면서 코카인 대부가 되는 거죠. 소소하게 대마 재배하고. 이거 내 거예요. 네. 가루 코로 안 팝니다. 빨아먹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름도 너무 예쁘죠? 마치 구름 같은 아이스크림 크림. 너무 기니까 검색창에서 검색하실 때는 마치 구름으로 검색하시면 이 제품이 나옵니다. 기존 제품보다 사이즈도 더 업됐고요. 용량이 이제 더 많아졌고, 그리고 성분도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제 써보시던 분들이 이걸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분감은 좀 줄고 그 대신에 보습감은 더 좋고 발림성도 좋고 빨리 흡수되는 거 더 좋아졌어요. 더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마치구름이라고 검색하셔서 이 제품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번들거림 최소화돼 있고요. 끈적이지 않고 가볍습니다. 얼굴에도 바를 수가 있어요. 아, 그럼요. 네. 얼굴 바르시는 분들 많아요. 저 얼굴에 얼굴이 더 발랐어요. 그리고 이게 뭐지? 메이크업 하기 전에 요 아이스크림 크림, 마치구름 같은 아이스크림 크림 바르면은 화장 잘 먹는다고 메이크업 전에 꼭 바르시는 분도 있어요. 마치구름 검색하셔서 구매가 가능해요. 자, 힐로소피 퍼펙트 탈모 샴푸를 구매하시고 많은 분들이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식장 탈출 듣고 주문해요. 패널분들 설명처럼 샴푸 후 풍성한 느낌이 좋아요. 식장 탈출 보고 구매했는데 볼륨감이 너무 좋네요. 여러 통 사둬야겠어요. 그럼요. 많은 탈모 샴푸가 볼륨감도 주고 다 좋아요. 근데 이게 뻣뻣해서 조금 문제거든요. 근데 힐로소피는 쿨링감도 좋고 볼륨감도 너무 좋고 탈모 샴푸 이제 기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부드럽게 감겨서 이 점에 많은 분들이 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샴푸, 바디로션, 바디워시 3+1 구성 판매 중에 있고요. 3+1 구성으로 원하는 제품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3가지 제품 중 중복으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구매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힐로소피 퍼펙트 탈모 샴푸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영양간식 런던 방앗간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런던 방앗간 간식으로 먹기 너무 좋거든요. 네.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 좀 정적으로 뭔가 앉아서 뭐 TV를 본다, 운전한다, 그 뭐 영화를 본다. 그리고 근데 그냥 집에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심심하다. 입이 뭐 책을 심심하다. 본다. 그럼 옆에 두고 하나씩 먹으면 네. 지루함을 약간 잊을 수가 있고 또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막 뭔가 땡길 때 다른 어떤 스낵 같은 거 먹는 것보다 훨씬 나요. 콩콩 먹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만약에 게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양손은 키보드 아니면 뭔가 조이스틱 이런 걸 잡고 있기 때문에 스낵을 먹으면 계속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못하거든, 게임을. 그렇지. 근데 이 건강한 영양간식 런던,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 네. 런던 방앗간 검은 콩은 한 번에 한 주먹 다 먹고 계속 게임하시면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게 아그작아작 씹어 먹어야 시간을 되거든요. 벌 수 있다. 맞아. 시그니처는 손에 묻지도 않아요. 그래. 그리고 진짜 여러분의 콩이거든.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죠. 게임할 때 보면은 저 새끼 게임에 졌다고 그래. 어. 좀 돌았냐 막 이렇게 막 요거 쓰는 것보다 아그작 아그작 씹어먹어버리겠다. 내가 그냥 참는다. 아그작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채팅으로 인한 네. 그 정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씹는 걸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풀려요. 그쵸. 진짜. 예. 한 개를 구매하셔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보내드리고요. 답례품 또는 행사나 업체 등에 대량으로 납품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런던 방앗간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자, 그러면 판관순문선으로 갈 텐데 오늘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보배가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 소개로 식장 탈출과 종윤 씨의 팬이 된 올해 39살 여자입니다. 저는 올해 결혼 6년 차로 너무나 가정적이고 따뜻한 남편과 6살 된 아들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열흘 전 저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3살 차이로 20대 후반에 소개팅으로 만나 5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평범한 외모에 키도 작고 소심한 성격이라 연애다운 연애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모태 솔로였습니다. 그러다 제 오랜 친구가 좋은 사람이라고 대학 선배 오빠를 저에게 소개해줬고 소개팅 첫날 7시간 넘게 지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며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자상하며 공감도 잘해주는 남자입니다. 친구들은 믿지 못하지만 함께한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고 남편이 화내는 것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1년에 1, 2회 정도만 술자리에 나가고 보통은 무조건 집으로 돌아와 잠들기 전까지 쉬지 않고 집안일을 하고 아들과 놀아주는 것도 열심히인 남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애정 표현을 잘 못하는 것과 달리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해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잠든 밤, 저는 물건을 주문하기 위해 남편 휴대폰을 켰다가 보지 말아야 할 카톡을 열어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비키니를 입고 있는 여자의 프사를 보니 누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달간 이어져 온 장문의 카톡 대화를 아침이 될 때까지 다 읽어보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오랜 시간 동안 대화해온 상대는 남편보다 연상의 대학 선배로 이혼을 한 후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남편과 꽤 오랜 썸이 있었는데 몇 번 깊은 스킨십도 있었던 것 잠깐만, 같습니다. 남편보다 연상의 대학 선배면은 지금 사연자분 39살, 남편은 3살이 많다고 했으니까 42살. 네. 그리고 이 연상의 대학 선배는 이상이네요. 이 위인 거죠? 이 위인 거죠? 그럼 40대 중반 정도에서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겠죠. 우와. 근데 비키니를 입고 있는 푸사를 걸어놓으신 그러게요. 분이네요. 그러면 관리가 상당히 잘 됐나 보다. 많지는 않죠, 숫자적으로. 이런 이거는 분들이. 쉽지 않은데. 예, 쉽지 않죠. 둘이 사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여자는 남편에 대해 많은 아쉬움과 그리움 그리고 뭔가 애정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노출이 있고 꽤 선정적인 자신의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기도 했는데 둔감한 제가 보기에도 저희 남편을 유혹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인지 둘은 아직 직접 만난 적이 없었고 저희 남편도 그 여자에게 직접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힘들다는 여자의 말에 그냥 서로 위로해주는 말들을 해주고 있었고 섹시한 운동복 입은 사진에는 그냥 관리 잘한다 칭찬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대응은 마음에 덜 걸렸는데 저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저에 대한 불만을 그 여자에게 말하는 것은 마음의 비수같이 다가왔습니다. 우와. 저는 일과 육아를 함께하는 바쁜 생활 속에서 남편에게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고 이해심 많은 남편이 당연히 이해해 준 거라 생각해 왔는데 남편은 그동안 많이 외롭고 힘들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라 미안하기도 하면서 제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가 잠자리를 거부해서 섹스를 안 한 지 꽤 오래됐다는 것도 그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에 그 여자가 제 남편을 위로해 준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이 직접적으로 바람을 피운 것은 아니고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나눌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해 그냥 모른 척 넘어가 볼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노력한다면 저희 부부관계도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신 대화로 미뤄보아 그 여자와 남편이 조만간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먼 곳에 살고 있는 그 여자가 연휴 때 제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는 않을 거라 믿으면서도 저와 비교되는 그 여자의 외모와 남편에게 표현하고 있는 마음을 알고 있기에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우선은 남편을 믿고 있어 볼까요? 아니면 제가 휴대폰을 통해 둘의 관계를 알고 있으니 나가지 말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휴대폰을 보고 의심했다는 사실을 남편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도 너무 걱정됩니다. 저는 제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고 관계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 이런 게 더 어려워요. 이런 게 진짜 어려워요. 차라리 뭔가 일을 저질러줬으면. 아니면은 그냥 열받아서 진짜 이혼하고 싶다 뭐 이러면은 쉬워지는데. 그렇지. 그럼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냥 동조를 좀 해드리면 되는데. 이런 게 좀 어려워. 진짜 어렵다. 그리고 이게 지금 흔히 얘기하는 어떤 뭐 외도냐? 외도가 아니냐? 외도가 아니냐? 그거를 판단하기가 조금 쉽지 않고 그리고 둘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아무 일이 없는 경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여기 이제 나왔던 뭐 이제 스킨십 거부라거나 잠자리 거부 이런 것도 좀 걸려 있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사연자분이
뭐 이혼할 마음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 그러니까 지금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게 크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되게 난감해지거든. 근데 나는 난 이게 딱 걸리는 게 뭐냐면 모르겠어.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촉이 들어서 핸드폰을 본 건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를 하려다가 우연치 않게 핸드폰을 본 건지 전자가 아닌 것 같아. 후자인 것 같아. 그건 모르겠는데 나는 항상 이 상황에서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는 일이면 그거를 이제 확인했다는 게 더 큰일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큰일이 아닌데 큰일이 돼버린 거지. 그쵸. 큰일이 됐지 지금. 큰일이 된 거잖아. 근데 어쨌든 이걸 알게 된 마당에 말을 해야 된다. 얘기해야 된다. 얘기해서 사이가 나쁘면 모르겠으나 사이가 지금 좋았잖아. 둘이 잘 산다며. 뭐가 좀 불만이고 뭐가 좀 부족하냐. 뭐 채워줄 수 있는 부분 채워주고 남편도 뭐 본인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하면서 더 발전되기 전에 여기서 끊어라. 끊어야지. 발전되고 나서 뭔가 회복하려고 하면 회복이 안 돼요. 지금 수준은 내가 봤을 때는 회복 수준이거든. 그렇다고 해서 여성분이 상처를 안 받았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 누군가 보면 찝찝하고 짜증나고 화날 수 있는데 만약에 같이 여기서 이제 스톱하고 같이 잘 살 마음이 있으면 말을 해야 된다. 네. 내비두면 안 되지. 왜냐하면 더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전 이거 보면서 약간 심장 되게 쿵당쿵당. 왜? 이게 뭐 목소리 봤나요? 떨려. 아니, 언젠가 나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래.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나이도 비슷하고, 아이들 나이도 비슷하고. 그치, 그러네. 되게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면 전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약간 의심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게 되게 깜깜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은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이 사연에서 보이는 남편이 좀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남편이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해서 섹스 안 한 지 꽤 오래됐다는 말을 이 상대방 여자한테 했잖아요. 저는 이거는 이미 건넜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하면은 선후배 사이고 진짜 별 마음 없이 오랜만에 얼굴 보고 밥 먹고 그냥 이 정도의 그러니까 남녀로 진전될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말 안 해요. 할 수도 있어요. 네? 이성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제 있을까요? 기준에는 이런 말 안 하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그 상대방의 여자의 반응도 궁금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오히려 정말 순수하게 친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 안 한 지 오래됐어 라는 식으로 얘기한 걸 수도 있지만 제 기준으로는 뭔가 좀 발전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긴 해봐요. 아니 봐봐요. 네. 남편이 그동안 많이 외롭고 힘들었다고 하소연했고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해서 섹스 안 한 지 꽤 오래됐다. 그래서 그 여자가 제 남편을 위로해줬다. 이게 할 수 있는데요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상한데 둘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온 건데 지금 이분이 끊어주시면 나는 회복될 수 있다고 봐요. 더 발전을 안 한 부부의 거죠. 관계는 그렇다. 근데 상처는 있어. 상처는 무조건 남지. 있고 이 상처에 대해서 남자도 미안해하고 예를 들어서 회복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계속 미안하다. 그때 실수였다. 그래도 뭐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다라고 하면서 평생 사는 거지 뭐. 그러면 라니는 주원이 형이랑 같은 의견? 지금은 일단 얘기를 하긴 해야 된다. 내가 봤다. 라는 걸. 그러니까 저는 성격상 무조건 얘기해요. 저는 이거를 문제가 있을 때 덮어두지를 못하는 스타일이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얘기해서 용서하나요? 용서라기보다 같이 살 수 있나요? 근데 이분이 지금 마음이 관계도 유지하고 싶고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이게 물론 매번 남고 한 번씩 툭툭 얘기할 것 같지만 저게 진짜 무서운 건데. 그래. 근데 꺼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좀 무딘 분이신 것 같아요. 여성분이. 그러니까 남편이 좀 다정하고 가사에도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충격이 더 큰 건데 사실 많은 6살 된 자녀를 키우는 30대 후반의 삶이 비슷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잘 살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별 문제 없어. 사실 부부의 관계는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남녀 관계로 끈끈했던 거는 많이 좀 흐려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에 누구나 취약한 때다.
근데 그 이혼녀가 더구나 썸을 탔던 그 선배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고 하면 사람이니까 이 정도 흔들릴 수 있다. 이게 기분은 나쁘지만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알았다면은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해서 나 그거를 봤다. 우리 사이에 뭐가 문제냐. 그 사람하고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 남편이 진짜 미쳐가지고 막 불만을 쏟아내고 너는 우리 관계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냐. 나는 이제 너랑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남편도 너무 미안해하고 이거를 본인이 액션을 취하면서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아직은 회복될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방금 남편의 그 리액션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잖아. 과격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 관계가 틀어질까봐 지금 이 사연자분은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조차 생각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둘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보배는 얘기하긴 해야 된다? 지나간다? 멈춰 넘어갈 순 없지. 왜냐면 이거. 그렇죠. 이거는 얘기를 얘기 물건 했었어야 해야 되는데 된다. 약간 타이밍이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알면 그날 얘기를 바로 그냥 했었어야 했었어야 돼. 된다? 네. 어. 근데 지금 그 타이밍을 놓쳤고 정말 연휴에 만났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지금 연휴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무슨 누나는 얘기는 당연히 한다. 얘기하기 전에 할 일이 있다. 뭐지요? 일단 네, 카톡 캡처 다 해놔야 되고. 역시.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나중에는 이제 잘 얘기하고 잘 회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이 많이 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작정을 한 상태예요 이미. 오랫동안 왔고.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이 아내분이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 아내분이 좀 진짜 둔감한 스타일이라고 둔감한 스타일을 보이고 그래서 그냥 그 여자가 외롭고 힘들다고 하니까 내 남편은 그냥 맞장구 쳐주고 그냥 비키니 사진 보고 관리 잘했다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나이브하게 본 거고 그건 아니지. 그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쌓아온 거야, 지금 여기까지. 잠자리 얘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 그동안 너무 외로웠다. 아내가 나랑 같이 식사 안 해준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두 분이 월 몇 회 관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오랫동안 섹스를 안 했을 것 같고 예. 그러면은 아내분은 둔감하니까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고 사랑해 하니까 그냥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지만 남편은 오래전부터 마음 떴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뭔가 자기는 불만이 내지 외부로의 욕구 표출 이런 게 있었는데 기회가 생긴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연결하려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우리 관계를 잘 회복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좋아질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벌어질 일이 이미 벌어졌다. 그러니까 물은 엎질러졌다. 그러니까 마음은 전하고 이미 똑같이 갔다는 볼 수 거예요? 없다. 근데 이미 연휴가 지나갔기 때문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우리가 이후에 들어봐야 되겠지만 캡처를 안 해두셨을 것 같아. 안 해두셨겠죠. 네. 그러면 그 핸드폰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어. 왜요? 그쵸? 보면 되지. 지금 남편이 모르면 핸드폰 또 그냥 둘 거 아니야. 잘 때나 이럴 때. 그냥 아직 모르니까. 모르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봐야지 몰라요. 근데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 근데 남편이 이런 반응인 거지. 이거 진짜 별일 아니야. 야, 내가 진짜 뭔 일이 있었으면 내가 이걸 잠가놓거나 삭제를 했겠지. 이걸 네가 볼 수 있게 해놨겠어? 너 왜 오버하고 그래? 라고 저는 이런 반응이 그럴 나올 수 수도 있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나올 수 하거든요. 있지. 당연한 반응 그게 중에 더 하나죠. 그럴 것 같고. 근데 그랬을 그러면 때 이거를 이제 짚어서 뭐가 마음이 상했는지를 얘기를 해야겠죠. 그걸 끄집어내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잘 못할 것 같아. 잘 못하겠지. 이분이 잘 못하겠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분이 전혀 이혼 생각 없고 남편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고 이러면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한. 둘이 이제 이걸 시작으로 해서 뭐 섹스를 왜 안 했는지 뭐 상담사를 찾아가서 뭐 상담을 받든 이제부터 모든 건 시작인데 저는 다만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완전히 온전했던 상태로 돌아가긴 어렵다.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고 관계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안 돼 그거는.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다 나는. 아까 얘기했잖아. 난이도 설사 다시 봉합이 된다 하더라도 뜨문뜨문 기억이 날 거고 그걸 툭툭 건드릴 때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게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건 이미 아니게 된 거라는 거지. 근데 알게 되는 저는 순간. 부부는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처음에 시작했던 사랑과 열정과 모든 그 초반의 초심으로 몇십 년을 함께 살 수 있는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막 끊어졌다가 상처 났다가 너덜너덜해졌다가 막 물에 젖었다가 막 엉망이 된 거를 이으면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라면 저는 지금 꺼내놓고 대화를 해가지고 충분히 다시 잘 회복할 수 있는 정도다. 자, 그럼 가정을 다시 합시다. 털어놨어. 봤다.
뭐가 문제냐 그랬는데 아까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난 불만을 드러내. 이런 경우에 아마 저는 이건 문선 누나 얘기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이거 이외에 남편분의 감정의 골이 훨씬 더 깊고 골마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있어요. 표현을 했는데 이 사연자분이 못 알아들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대로 골무면 골는 대로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자한테 그러니까 와이프한테는 별로 티를 안 내고 그런 케이스라면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끝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아니면은 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겠죠. 진짜 상담을 받으러 가거나. 왜냐하면 둘 사이엔 또 아들도 있고 남편도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가정을 향해 있는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이 정도 살았고 하면은 그냥 시들한 거지. 결혼 생활에 시들하고 흥미가 없는데 굉장히 큰 유혹이 온 거예요. 나자보 잡수 하는 여자가 나타난 거야. 그러면 그거를 진짜 완전히 못 본 척하고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냐. 끊어냈어야죠. 아니, 그게 되게 좋은 말인데. 끊어냅니까? 그건 끊어내. 나 끊어내는 거 잘해. 나도. 형 오케이잖아. 아니, 좋다고. 굿. 저 끊을 수 있어요. 아니, 되게 지금 소원한데, 예전에 썸 탔던 여자, 내가 되게 그래서 좋아했던 여자가 연락이 와서 막 자기 노출 있는 사진 보내고 나한테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해. 그러면은 뭐 만나가지고 진짜 지금 뭐가 막 벌어진 것도 아니고, 이런 대화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는 거지. 뭐 얘기를 하다가. 바로 보내야지. 이러면서 누구 인생을 조질라고 이씨 이러면서 이러면 너무 좋은 건데 너무 좋은 사람인데 쉽지 그래요? 않다. 와이프를 끊는다고. 그거 매 회차 일부러 이거를 뭐 한번 형수랑 붙고 싶어요 요즘에 약간.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난이 말을 계속 딴지를 건 건데. 아니 근데 난이 이거 말이 맞아. 맞는 말이야. 아니 나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야 부부의 관계가 소원해주고 그래. 그랬는데 누군가 되게 매력적인 여성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대시를 하는데 사람이 짐승인데 어떻게 거기 안 흔들리겠어? 그럼 거기에서 이성의 벽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예를 들어 내가 잃을 게 많은 사람이면 안 하는 거고 아니 나름대로 이만큼이라도 상관이 없이 너무 진짜 거대한 부를 가지고 있다. 그럼 라고 하겠지. 나름대로 이분은 되게 이성적으로 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남편분. 이게 이성적이다? 이성적이라고. 난 이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너무 홀딱 빠지지 않았다? 아니 왜냐하면은 내 진짜 느낌상? 이런 상황이면은 미친놈들은 진짜 달려나가고 사진 보내면 지 것도 보내고 이런 놈들도 많아.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사실 난이 말 맞아. 아니야, 근데 자기 것도 찍어서 보낼 걸. 근데 저는 봐라, 이분이 너무 이 상황을 되게 어떤 마음일지를 너무 알겠는데 너무 절망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그렇게까지는 거야. 그런 이유가 없다. 네, 그리고 근데 저는 제가 얘기하자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카톡을 다 봤잖아요. 이걸 보기 전으로 절대 못 돌아가요. 그래, 이 남자가 어떤 행실을 하고 왔는지는 모르고 이제 의심은 시작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관계 유지를 위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본인이 계속 피곤해 귀찮아 그래서 잠자리를 거부했다면 아마 이것도 충분히 남편이 원하는 만큼 합의해줘야 되는 상황이 올 거고 이런 식으로 양보하는 게 되게 많아야 될 거예요. 전으로 똑같이 절대 못 돌아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절망적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희망적으로 보자면 정말 요 정도의 연락만 오고 갔고 가정이 파탄 나기 전에 그냥 이 정도뿐 남편분도 만나서 뭘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자고 하니까 보고 끝내고 핸드폰을 보지 않았다면 아무 일 없이 그냥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이런 게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죠. 근데 반대로 문선 누나가 얘기한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성분이 비교적 둔감하다는 전제 아래 지금 남자분이 여기 표현된 남편분의 어떤 스타일로 봤을 때 굉장히 치밀하고 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본인의 에너지와 어떤 그 스타일을 가정에도 충실한 것처럼 만들 수 있는 난 힘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케이스면 아주 안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이 둘 중에 뭐가 어떻게 맞는지는 우리가 사실 알기가 힘들고.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단편 맥락이 중요한데. 그래. 나도 그러니까. 그게 좀 난 카톡을 좀 보고 싶어. 이 남자가 수작을 부리기 위해서 던진 나 요즘 관계도 없고 너무 외로워 이런 느낌인지 진짜 뭔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뭔가 먼 타인한테
이런 어떤 세밀한 얘기들을 주고받다 보니 나온 본인의 고민 상담의 느낌인지. 사실 그것만 좀 보면 뉘앙스가 파악이 되게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거 너무 명확해요. 잠자리를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해서 섹스를 안 한 지 꽤 오래됐다는 말 이 하나만으로도 쉽게 나올 수 있는 말. 그거는 저는 그래서 아마 이 여성분도 밑에 수치스러웠다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예전에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 남녀가 대화의 주제 안에 섹스와 관련된 성과 관련된 얘기가 들어갔을 경우에 이 둘이 잘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 그 얘기가 저도 요거 나오면서 스쳐 지나갔어요. 맞아요. 남편이 이성 친구 간에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래도 그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다, 외롭다 이런 걸 하소연하면서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해서 그동안 섹스를 안 한 지 오래됐다. 이게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이거 제가 지나가면서 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친구는 결혼한 친구였고 그다음에 저희 이렇게 모여 있다가 그 친구는 잤어요. 그 친구는 자고 그 친구 이제 와이프 재수 씨랑 저랑 종찬이랑 셋이서 이제 남아서 걔네 집에서 맥주 한 잔을 더 하고 있는데 얘가 무쭉 있다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고민이야 그랬더니만 그 아기가 3명이거든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딱 3번 했대. 그러니까 완전 섹스리스라는 거야. 딱 그거. 근데 그런 뉘앙스의 얘기는 얘가 그럼 우리랑 뭐 자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그치. 맥락을 알잖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알고 보니까 취향이 2대1. 그런 거였나? 그럼 정찬이 좋아할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남편의 친구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이게 좀 느낌이 너무 종류가 달라. 다르지. 그리고 이제 여러 명 있을 때 하는 거라. 아니 근데 2명 있을 때 했다며. 둘이 있을 때? 네, 아니. 아니. 남자 2, 여자 1. 그래. 그러니까 여러 명 있을 뭘 때 하는 2대1이야 계속. 남자도 여자 하나 2대1. 그리고 남자들 여자는 별로야. 여자들 남자 성비가 좀 남자나요? 바꿔야 될 것 같아. 나눴어야 돼서? 아니 나눴어야 돼서. 아꼈어. 아이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연자분께 우리가 여러 명인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얘기 하나씩을 다 이제 살펴보셔라. 네. 정말 라니 말대로 되게 잘 회복될 수 있는 단계일 수도 있죠. 맞아요. 이걸 어떻게 알아? 근데 제가 말한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정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물론 남편이 잘못했죠.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카톡 먼저. 대화를 봤잖아. 이건 봤어야 돼요. 그래? 그럼. 아니 좀 더 원천으로 가야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그러면 이분은 가정생활에 충실했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이랑 합의가 안 된 부분에서 계속 맞아요. 삐걱거렸던 거 그것도 거기가 중요하다. 원천의 문제 아니야.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성욕이 강한 분이야. 근데 섹스리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장 그 비율 높은 이혼 사유 중에 하나라고. 근데 그걸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그쵸. 나의 남편은 그것과 상관이 없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괜찮겠지.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바쁘고 힘들다는 거는 충분히 인정할 만하나 이런 일들이 주변에도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방송에서도 했었고 네. TV를 키면 종편에서 수시로 나오는 얘기인데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잘 봉합이 된다면 아까 누나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게 단순히 이게 성생활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본인은 예민하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랑 그 어떤 감도가 다르면 이게 완전 삐걱거리는 경우가 생겨. 본인은 할 만큼 한 거야. 근데 이 사람한테는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라는 순간이 온다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 원래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 감도가 비슷한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를 저 사람이 적당하게 알고 맞아. 내가 예민하게 신경 쓴다는 거 저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얘가 100한 건데 나한테는 1밖에 안 되는 사람인 케이스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나중에 나는 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못 살죠. 그럼 진짜 힘들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이 가정, 새롭게 생긴 어떤 가정을 기능적으로 잘 돌아가게 하는 일들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이 같이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 둘의 관계에 집중할 에너지는 사실 맞아. 진짜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안 남는 맞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또 이분은 아이 키우고 집안 살림하시고 일하고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에너지를 쏟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다정한 남편이면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기가 못할 수 쉽지 있지. 않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봐. 그리고 아이 키우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육아하다 보면은 성욕이 굉장히 제로에 가깝게 수련하는 여성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마이너스. 그래, 특히 태어나자마자 마이너스야. 1년은 아예 그러니까 잠도 못 싫다던데. 잤는데. 어떤 경우에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 뭐 이런 경우도 있다잖아. 너무 싫어서. 근데 그 진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제가 보통 여자들은 호르몬 때문에 아기 낳고 한 1년은 남편이 가까이 오는 것도 싫다며 그랬더니 이제 저 같이 방송하는 한 친구가 아니요? 그래 그런 사람도 있겠지. 사람마다 다 더 좋은데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도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 근데 우선순위가 밀리는 건 사실이에요. 남편이 1번이진 않잖아요. 사실 애들이 먼저가 되고 뭐 남편도 마찬가지고. 맞아. 근데 이 남편도 저는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싶은 거야. 이 남편분도 같은 마음으로 살았다 지금까지. 근데 누가 돌을 던졌다. 거기에 파장이 일었다. 그래서 파장 이런데 너무 많이 갔어. 많이 간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아니, 많이 그래요? 갔어. 되게 많이 간 건 아니에요. 비키니 사진을 누가 보냈는데 그거를 보면서 몸매 관리 잘했네 이렇게 얘기를 뭐라 해요? 그래요? 그럼 뭐라 해? 나한테 이런 거 왜 보내지 마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건 너무 이상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시작을 안 한 없지. 거지. 그건 아예 없는 그건 아예 거고. 시작을 안 하는 제로 수준이고. 시작을 안 많이- 하려면 난 그래서 많이 그 갔다는 사진 본 거지. 거를 와이프한테 보여주는 거지. 이거 봐라. 봐라. 이거 보시면 이거 맞아, 봐. 뭐야 맞아. 이거. 그리고 보는 앞에서 차단 박아야지. 그렇게 하면 또 모를까. 그러니까 은근히 근데 그렇게 즐긴 차단받는 거지. 사람 그러니까 즐긴 거지. 투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저렇게 차단하면 너무 좋은데 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미 그건 뭐 지나간 사람이 상황이잖아. 너무 그렇게 유혹에 그냥 흔들린 거다. 마음을 다시 잡으려면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잖아. 흔들렸다. 그냥 내 남편이 잘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를 끈끈하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자, 되니까. 그러면 대화를 시작을 했어. 네. 그럼 여기서 더 캐보려고 해야 되나요? 여기까지 하니까 멈춰라. 나도 노력하겠다라고 가야 되나요? 관계를 위해 캐보려고 한다는 느낌보다 음. 사람이면 물어보지 않을까요? 어디까지 갔냐?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게 끝이다라고 남자가 얘기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되는 정황을 조금 더 하려고 뭔가를 더 노력해보고 사람을 붙여본다거나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그래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적당하게 얘기를 해서 이제 앞으로 너도 그러지 말고 나도 잘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끝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연자분의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연자분이 이혼을 불사하고라도 알아야 되겠다라는 목적이라면은 사람을 빚어라. 붙이는 게 맞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은 남편이 하는 말을 거기서 믿어야 믿어주는 된다. 일단 믿어야 된다라기보다 믿어주는 척해야 된다. 거기서도 일단 척. 척. 어쨌든 이혼 비슷한 관계로 이제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연이다 보니까 문선 누나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이게 정말 내가 아주 예리해요. 예리해. 어. 그 문선 누나 말처럼 부하 중에 하나. 같이 살 거냐 안 살 거냐. 목표점이 어디냐? 같이 안 살 거다. 이것도 난 상처가 되고 안 살 거다. 그러면 말하지 말고 증거 수집하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가나 봐야 돼. 안 살, 이것만 결정적인 뭔가를 해야 돼. 이미 맘 먹었으면. 그럼. 근데 살 거다. 스톱. 옆에서 스톱 시켜라. 나는 그렇게 스톱 시키고 물론 상처는 받겠지만 네. 가정을 이루고 자식이 있는 사람이고 이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옆에서 진정시키고 스톱 시키는 것도 배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아, 나도 그래요. 맞아요. 남편의 맞아요. 역할, 확실해. 그다음에 맞아요. 그 아내의 역할. 왜냐하면 불륜 사실을 알아도 용서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많아. 그게 너 좋다, 그러다, 옳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아.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물론 이분은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미 마음가짐이. 근데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할 거면 하세요. 뭐 이혼하면 하는 거지. 근데 불륜 저지른 사실 알았지만 이혼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진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조잡는 행동이에요. 맞아. 이게 어쩔 수 없어. 내가 의심이 들고 뭘 잡는 행동? 쥐어잡거나. 쥐어잡는 내가 의심이 들고 분노가 치밀지만 이걸 조잡기 시작하는 순간 남자는 똑같은 행동을 또 반복하게 됩니다. 맞아요. 밖으로 돌게 돼 있거든요. 그러려면서 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명분을 되게 굳힐 거야. 맞아. 그래서 아까 전에 이스타가 말한 것처럼 뭐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로 본다면은 이혼할 거면 하고 그냥 내가 그냥 잘 살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겉돌지 않도록 일단 잘 해줘야지. 잘 단도리를 잘 해야지. 여기 두 번째 문단 보면 이 연애 전에는 연애다운 연애를 해보지 못한 모태솔로였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성을 잘 컨트롤하고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 남편분이 요거 행위는 잘못했다고 전제로 깝니다. 좀 컨트롤을 이제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 그렇잖아. 그런 느낌은 네. 많이 나요. 그거를 하셔야 아까 얘기했던 아내의 역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보배가 그런 얘기 했잖아. 가정의 기능적인 역할에 그러다 보면 이게 후순위로 밀린다고. 근데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배우자 마음을 어떤 식으로 다스리는지가 일바라고 생각해. 뭐 누군가는 가사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육아일 수도 있겠지만 그 1번이 제대로 안 되면 육아도 나중에 당연히 틀어지겠지. 그게 맞아요. 맞아요. 부부 관계가 다 우선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잘 가정이 굴러가려면 그게 맞아서 이번 기회에 잘 또 관계 유지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좀 포커스를 남편 쪽에 맞추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기회로 만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얘기를 하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뭐야? 이 여자 찼어, 안 찼어? 이러면 이제 나 약간 그렇게 얘기하실까봐 걱정돼. 그죠? 그럴 가능성이 난 전혀 그렇게 나 얘기 안 그럴 할 수도 것 있다고 같은데. 봐. 근데 그렇게 아니, 얘기하면 안 될 것 있지. 같아. 근데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남편이 거지. 발뺌하고 이러면 처음에 또 좋게 얘기하려다가 만약에 남편이 하다 보면 이제 그라데이션을 빡칠 수도 있지. 갈등 내 걸린다고 카톡 이제. 왜 봤어?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별것도 아닌 네가 봐가지고 일 크게 만들지 마.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흥분해가지고 얘기 나오는 거지. 내가 뭐 했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이렇게 나오면 내가 뭐 했어? 뭐 증거 있어? 야, 그럼 이제 막 나오는 거지. 나도 기사를 솔직히 말해서 주고받고. 뭐 내가 그 약간의 흔들렸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되게 가정을 부리고 그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어. 오버하지 마. 그럼 네가 그렇게 애초부터 잘해줘야지. 야, 우리 섹스 언제 했냐? 막 이러면서 얘기해버리면 그럴 것 같아. 역공을 당할 수가 있어. 아니, 지금 그러면- 화난다. 오빠 그럼 나도 내 친구랑 종윤이한테 내 비키니 사진 보내도 돼? 나한테 왜 보내? 보기 싫어. 나도 오빠랑 잠 안 잔다고 종윤이 상담해도 돼? 조민이가 좋아하겠냐? 너 착각하지 마. 너도 이제 아줌마야. 야 너는 더 늙은 이 파국이야.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너무 일단은 이 감정을 너무 추스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야, 쉽지 않아. 그럼.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아마 손발이 떨릴걸? 지금 저도 떨리거든요. 전 진짜 많이 떨려요. 오늘 무슨 일 있었냐? 무슨 일 있어? 약간 뭐야? 뜨끔뜨끔하는 부분들이 있어. 아, 그래? 뭐? 있잖아. 우리 남편이랑 되게 비슷하네. 막 이러면서 막 보고 있잖아. 그러다가 오늘 우리 남편이 그랬거든. 오늘 섹스데이래요. 몰랐어. 그래서 여보 오늘 섹스데이래. 그래서 야 아무 데이도 안 챙기면서 왜 그런 걸 챙겨 이러고 나왔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행위들이 약간 숙제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 그리고 약간 뜨끔뜨끔하면서 우리 남편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남편 생각이 많이 나나 보다. 네, 많이 나네요. 그래서 얘가 지금 뜨끔뜨끔하는 것 같아. 아니 애 키우는 집은 다 남편 생각할걸? 그래. 진짜 성욕이 왕성한 여자분이 아닌 이상 그래. 우리 집 얘긴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막 노력하세요. 뭐 남편한테 뭐 이렇게 하세요. 이런 느낌 그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쉽지 않지. 쉽지 않아. 쉬운 일이 아니야. 내 잘못 같아. 쉬운 일이 아니야. 울지 말고. 진짜 울라 그래. 그래. 너무 짠해. 아 근데 남성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음. 이 관계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이면 우리가 뭐 누구 편을 들고 이런 게 아니니까 네. 본인도 한번 되돌아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이 한 번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이 남편이 아주 정말 그 용의주도한 스타일로 집에는 잘하지만 이미 나는 많은 밖에서의 일들이 있었을 것 같고 왠지 그런 하지만 사례를 또 저만의 누나가 추측입니다. 봤다고 하니까. 네. 아니야 그럼 내 남편도 다 지금 난리 피고 다닐 그치. 거야. 아니, 근데 아니. 봐봐 이해심 많은 스타일은 아니잖아. 우리 남편이요? 아니 근데 전반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해 왔잖아. 몰라 이거 모르고 전혀 몰라. 그리고 이분도 내가 봤을 때 핸드폰 이렇게 허술하게 다니고 하면은 그렇게 용의주도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투폰일 수도 있잖아. 정말 그렇게 그리고 오히려 더 그러고 깔끔하게 다녔어. 처리하고 다녔을 이 텐데. 사람은 뭐 비키니 사진 뭐 어쩌고 있잖아. 만약에 나였으면 어. 이런 사진 누군가 보냈어. 음. 근데 이 사람은 잘 되든 안 되든 음. 일단 내 핸드폰에 그거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워. 우리 서로 핸드폰 같은 거 안 보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번 다 걸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지워요. 그치. 왜냐하면 이상하지. 뭔가 상황이 꼬이려면 어떤 식으로든 꼬일 수 있지. 꼬일 수 있기 당연히 꼬일 수 때문에 있지. 대화가 이렇게 축적되어 있었다는 거는 되게 그러니까 와이프를 굉장히 무딘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알고 네. 거기서 네. 대범하지 내 않아? 말이 그 그러면? 말인 게 어. 여기 이해심 많은 남편이 당연히 이해해준 거라 생각. 당연히 이해해준 거 자체를 너무 좀 방심하고 사시는 것 같아. 대다수의 사람과 연인이든 부부든 사람이 기브 앤 테이크인데 이거 자기는
내 아내한테 받는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고 일도 하고 같이 지금 나눠서 하고 있잖아. 그러면 잠자리도 해주지 않는 너는 나한테 지금 뭘 해주고 있니?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니까. 근데 바깥으로 보기엔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난 핸드폰이 좀 허술한 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용의주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렇네요. 너란이 말대로 아예 아마 볼 생각도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치부했을 수도 그러니까 있어. 조금 여우가 되실 필요 있다. 앞으로. 맞아. 이놈과 살든 딴 놈과 살든. 네, 그래서 조금 그냥 지금 사연 보내신 분의 잘못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제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 남편 정말 자상하고 좋은 사람인데 실수할 뻔했어요라고 느껴지잖아요, 뉘앙스가. 그쵸? 근데 그렇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조금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저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다 똑같다. 인간은 다 똑같아서 유혹이 오면 누구나 다 흔들릴 수 있고 내 남편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없다. 그래, 그건 없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거 없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저는 돌이킬 수도 있다. 그래. 인간 다 맞아요. 똑같기 때문에 맞아요. 누구하고 살던 이런 방식으로 살고 또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음만 조금 다른 식으로 먹으면 회복할 수 그쵸. 있다고 봐요. 난이 얘기에서 발전시키면 인간은 다 똑같지만 자기는 안 그럴 것 같지만 누가 유혹하는 거에 누가 유혹하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렇게 생각해. 저는 이건 진짜 이혼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죠. 애가 없고 애가 어렸을 때는 있잖아, 남편이 만약에 실수를 했어. 그럼 왜 살아? 왜 그거를 눈 감아주면서 엄마들이 살아?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아이가 커. 아이가 커. 맞아요. 아이가 커.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사연을 받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연휴는 지나갔고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잘 풀렸다면 좀 다독여 드리면 되고 네. 만약에 문제시다는 상황이 벌어졌다 하면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다른 방식으로 어떤 도움 드릴 수 어떤 있죠? 도움을? 법적으로 변호사라도 이분은 이혼할 이유 그게 없다니까.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이걸 빌미로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남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어.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하자. 와, 너무 이럴 수도 있어. 너하고 결혼 생활 너무 힘들었다 막 이러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보자는 거지. 아니면 이걸 시작으로 다른 건수를 막 알게 돼. 이러면 이혼할 수도 있죠. 그래. 바탕으로. 그러니까 뭐 알 수 없다니까. 맞아. 근데 그걸 우리가 이 사연자분이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고 관계를 잘 이어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 남자분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잘 되기를 봉합되기를 바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아마 아직까지 안 하셨다면 얘기는 지금 우리 다 동일했잖아. 해야 된다. 하긴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끊어내야 된다. 그 전에 언니가 말한 그 증거를 뭐 캡처를 어렵지 않으니까 캡처해 두세요 그냥. 캡처해서 그거 필요할 것 같아요. 본인 카톡에 보내놓고. 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 아니잖아.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내 반대 상황이야. 내가 내 여자의 이런 상황을 봤어. 그러면 나도 그 자리에서 일단 캡처부터 했을 것 같아. 왜냐면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난 그 생각 절대 못 아니 하죠. 그래야 무슨 뉘앙스로 내가 흥분해서 어투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다시 봤을 때 맥락을 다시 파악하고 싶을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일단 텍스트가 있어야 돼. 그런 생각 안 들어 이 순간에는. 근데 하셔야 된다. 하셔야 돼요. 변호사 찾아가면 다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한 거니까. 네네. 네. 별다른 일이 후기 없기를. 궁금하다.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에 우리가 받았던 것 중에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좀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짜 남 얘기 같지 않네요. 네. 좀 보배는 손이 떨려요. 난 계속. 손 떨려요. 네. 그 정도야? 아직도 차가워요. 아니 근데 이런 경우들이 꽤 있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거 진짜 정말 친한 친구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럼요. 그런 거잖아요. 그럼요.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자존심 없지. 상해. 얼마나 너무 비참하지 짜증나겠어. 않냐?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거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 것 같아. 그치. 어떻게 보면.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라 했잖아.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그래. 진짜 모르는 게 나아. 그래서 나 알고 어떻게 그냥 지나가라 해요. 그 슈프림 팀 노래 제목도 있잖아.
나만 모르게 하라고. 그러니까. 딴 여자 만나도, 딴 남자를 만나도 나만 모르게 하라고. 그래서 저도 핸드폰을 안 봐요. 딴 여자 있을까봐. 네. 이렇게 방심하게 하고. 아니, 그러네. 몰래. 저도 네. 이거 하면서 나도 핸드폰 한번 봐야 되나 이 그러니까. 생각이 들다가 난 아예 볼 생각을 안 하는데. 저도요. 진짜. 너무 안 봤나? 아니야. 의심은 나쁜 겁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삶이 교주가. 아니 그 맞아. 살려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요. 네, 살 믿어야 거면. 됩니다. 같이 살 거면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탈출 넘버원 언제 업로드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식장 탈출 넘버원을 들으시려면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팟빵. 팟빵에서 이제 매주 일요일 아침 8시에 새 에피소드가 올라오고요. 특히 팟빵에는 성희진 정도훈 변호사님이 진행하시는 외전도 있으니까 꼭 이거 놓치지 재밌죠. 마시기 바랍니다. 네. 팟빵이 어색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풀 버전은 팟빵에서 들으시면 되는데 나는 화면 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TVM 가서 들으시면 되죠. 네. 인스타 TVM. 네. 거기에 예능들이 올라오는 채널인가요? TVM은 축구 얘기를 제외하고 좀 긴 호흡의 영상들이 올라가는데 오호. 뭐 시장 탈출 넘버원이 쭉 올라가고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올라가죠. 재밌는 영상들 너무 많죠. 근데 그쵸. 식장 탈출 넘버원은 보통 토요일 저녁 6시 좀 넘어가면은 업로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맥주 한잔 하시면서 시간대도 딱 좋잖아요. 술 먹고. 그때 편안하게 웃으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